안녕하세요. 도시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을 얘기할 때 남자, 여자를 대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관계를 중심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어나 문장이 조금 다양합니다. 남자보다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문장의 표현도 다채롭습니다. 이에 반해서 남자의 경우에는 정보를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정보가 전달하고자 하는 조금은 명확하고 정확한 단어를 쓰지만 단어의 수도 좀 작고 문장도 좀 단조롭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자는 이야기할 때 좀 말이 많고요. 남자는 말이 적고, 다른 말로 해보자면 여자는 말이 길고 남자는 말이 짧고. 하지만 아까 인트로에 나왔던 대화는 거꾸로 되지 않았나요? 여자는 대답을 굉장히 짧게 하고 남자는 굉장히 대답을 길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얼마 전에 백종원 씨가 진심으로 분노한 일이 있었죠. 많은 분들은 그 영상을 보고 같이 답답해하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를 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작은 방송을 하면서 편집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런 방송 3사가 필터링 없이 있는 그대로의 백종원 씨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마찬가지로 백종원 씨 앞에 계셨던 그 여성분의 표정과 언행이 그대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게 진심이고 어떤 게 거짓이었을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었던가요, 나랑? 약속이? 아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는 거. 팔다리 부러지는 것보다 지금 마음 아픈 게 얼마나 지금 큰 줄 알아요? 이 배신당한 게?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정말이에요. 아니요, 거짓말은 안 해요. 그리고 세 분이 원탁에 둘러앉아서 한 남자분이 설명과 해명과 변명을 반복하는 과정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렇게 사태를 만든 거는 전부 우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다. 제 책임을 통감하고. 거짓말해서 미안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의사소통은 말과 행동으로 합니다. 메리 비언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비교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언어적인 의사소통보다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 상대방의 진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언어, 즉 문장은 미안합니다, 용서를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몸은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또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아니면 상대방을 째려보거나 아니면 빳빳하거나 이랬을 때 상대방은 그 언어가 전달하는 미안한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말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태도가 진심일까요? 이렇게 우리는 거짓말에 노출되어 있고 거짓과 진실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거짓말에 대한 연구는 많습니다. 의사소통의 일종으로서 거짓말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범죄나 어떤 법조계에서 거짓말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논문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짓말에 대한 책은 서양 문화에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도 일종의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그 문화가 반영됩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점을 주목하여 쓴 책이 바로 한국인의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물론 제목도 확 끌렸습니다. 그냥 단순한 거짓말, 거짓말쟁이의 심리, 범죄자의 심리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한국인의 거짓말이라는 거죠. 한국인들이 특별하게 잘하는 거짓말이 있나?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반영했길래 이렇게 특정 지역으로 거짓말을 한정했을까? 이런 호기심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과연 거짓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묵인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알겠지만 거짓말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사실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촉이라는 게 굉장히 직관적인 느낌 아닌 느낌인데
그게 굉장히 잘 맞을 때도 있지만 그게 맞지 않았을 때는 엄한 사람 정말 잡을 수도 있고 정말 어마무시한 오해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직관이나 촉을 따르지만 항상 거기에 따른 의심을 한 번씩 해봅니다. 근데 그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순간 제 자신의 정신세계가 너무 피폐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그리고 멀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사회생활을 할 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나? 그 사람을 내가 비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짓말을 하니까요. 오늘만 해도 오늘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막 바쁘게 막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제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되게 궁금했나 봐요. 일종의 안부 인사였겠죠. 밥 먹었니? 저는 분명 점심을 거르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먹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엄마 집에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엄마랑. 그래서 저녁 7시에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 했는데 저는 6시 45분에 신발을 신으면서 엄마 나 지금 운전 중인데 차가 되게 막혀요. 한 7시 40분 정도에 도착할 것 같은데?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일반적인 거짓말은요, 상대에게 어떤 큰 상처나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에서 하잖아요. 물론 미안하기도 합니다. 엄마 제 거짓말인 거 뻔히 알고 기다려 주십니다. 제가 엄마의 선한 마음을, 엄마의 넓은 이해심과 배려심을 이용한 거죠. 일상에서의 크고 작은 거짓말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교술이 될 수도 있고요. 좋게만 쓴다면 상대방한테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훌륭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 여자랑 만날 때 남자는 허세, 여자는 허영이라고 그러죠. 허세와 허영 일부 인정합니다. 상대방한테 잘 보이고 싶거든요. 왜? 상대방이 마음에 드니까. 이렇게 허영과 허세도 일종의 거짓말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소개팅을 나가고 미팅을 나가는데 정말 화장도 안 하고 집에서 입던 무릎 나온 트레이닝 바지 입고 나가면 그게 나의 진실된 모습이야, 나의 평상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옳은 걸까요? 그 의사소통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처세술과 화술 중에 분명히 거짓말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거짓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줄 때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책에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기심, 두 번째는 현실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기심은 너무 다 잘 아시죠? 불편한 상황을 그냥 우야무야 넘기기 위해서 그냥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아까처럼 제가 엄마한테 밥 먹었어? 아이 됐어. 그냥 그 순간에 엄마랑 일일이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도 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엄마랑 얘기하는 시간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나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밥 먹었어요, 전화 끊을게 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잖아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쉽게 넘어가는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안감에 대해서는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 자신한테 돌아오는 것이 어떤 이익이나 편안함이 아닌 커다란 문제,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맞닥뜨려지게 된다고 판단이 들면 그 미래의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 현실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진실을 얘기하면 불보듯 뻔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까 거짓말로 둘러대는 거죠. 한국인의 거짓말을 쓴 작가 김영희 씨는 거짓말을 말하는 영상 1083개와 진실을 말하는 영상 1200개를 확보해서 실험자들의 표정과 미세한 행동 변화, 그리고 언어적인 태도와 문장과 단어까지를 분석했는데요. 그 실험을 토대로 한국인의 거짓말 신호 25가지를 분류했습니다. 그 25가지의 결과는 잘 알려진 대로였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주목한 것은 실험 결과나 어떤 분류표는 아니었었고요. 작가가 이야기한 거짓말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옳은 말도 바른 말도 곱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게 과연 거짓말이냐라는 것이죠. 이 책에서 작가 김영옥 씨는
책에서는 거짓말은 잘하면 정말 훌륭한 사교술이 될 수 있는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거짓말도 배워야 되고 거짓말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짓말도 배워야 된다고 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책의 의도는 거짓말 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말의 정체를, 거짓말의 진짜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선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까? 그리고 나는 왜 속았을까?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속은 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 속았을까? 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은 거짓말이 있는 반면 정말 기분 더러운 거짓말도 있잖아요. 거짓말, 기본적으로 옳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모도, 어떤 학교에서도, 어떤 친구도 거짓말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하지만 분명 선의의 거짓말은 있습니다. 이러한 선의의 거짓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훌륭한 사교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책에서는 거짓말도 능력이고 일종의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의의 거짓말과 어떤 상처를 주는 거짓말, 이 구분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판단 기준이 잘 세워져야 되겠죠.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 옆에 있으면 같이 미쳐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얼마나 거짓말 잘해요. 그리고 아직도 잡히지 않은 어떤 의문의 그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 같은 사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습니까? 하지만 이런 경우를 일일이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정말 경찰이나 변호사나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맡겨두시고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속는 사람, 저는 굉장히 잘 속거든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을 테야.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내 관계 속에서 좀 걸러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서는 거짓말의 종류, 거짓말을 하는 이유, 거짓말에 대한 이론, 작가님이 직접 수집하신 여러 영상과 분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거짓말한 사람을 탓하기 전에 속은 너를 탓하라고. 속은 사람이 잘못이라고. 네, 저는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아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도시책방에 저와 함께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